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묵향천리, 묵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품향만리, 품격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항상 향기를 드리고 싶은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 대한간암회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의 목차인데요. 목차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과 우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간암회에서 C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처음으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C형 간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2013년 이후로 한 2년 사이에 급격하게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면서 좋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새롭게 2차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C형 간염은 지역마다 상당히 유병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C형 간염 유병률이 약 0.78% 되는데요. 가장 유병률이 높은 곳이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이 2%, 부산이 1.5%,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도가 0.5%, 제주도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C형 간염 유병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C형 간염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20대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명당 1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2%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든 분들은 C형 간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에 있어서 B형 간염과는 다르게 C형 간염은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B형 간염은 월등히 남성이 더 많습니다. C형 간염은 1형부터 6형까지 있는데요. 국내에는 대부분 1형하고 2형이 있고 1형 중에서도 1형 A형 중에서도 1B형, 2형 중에서는 2A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B형과 2A형이 우리나라 C형 간염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1B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도 간 질환의 진행 속도가 빠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연구에서 보면은 유전자형 1B형이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서 간 세포 함정의 발생 위험이 1.78배로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50% 정도 있는 1B형 환자가 더 잘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형 간염 우리가 치료하고자 할 때는 C형 간염 유전자형을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C형 간염은 예전에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혈이 원인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혈로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이 있는 사람이 혈액이 묻은 침, 소독되지 않은 침을 이용한다거나 침과 같은 것으로 인한 피어싱, 문신 이런 것을 사용할 때 C형 간염이 옮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위생용품으로 칫솔, 칫실 이런 걸 사용해도 또는 손톱깎이 이런 걸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C형 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산모가 C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은 신생아에게 이렇게 수직 감염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임신이나 모유수를 제한하거나 또 제왕절개와 같은 특정한 출산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 몸 안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은 급성 C형 간염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연성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불연성 감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시형 감염에 걸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6개월 동안 이 시형 감염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서는 만성 시형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시형 감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시형 감염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형 감염은 만성 시형 감염 상태에서 이제 간경화, 더 진행이 되면 비대상성 간경변, 그리고 간암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시형 감염을 치료해야 되고요. 또 바이러스 감염이 중복 감염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A형 간염, B형 간염 검사를 같이 하고 만약에 항체가 없다면 B형 간염,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C형 간염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40대 이상이면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고 있고요. 간 기능 검사가 이상이 없는 C형 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 이상이 있어야지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C형 간염으로 확진하게 되고 만성 C형 간염. 그때부터서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되었을 때는 유전자형 검사를 하게 되고 유전자형 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형 R형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치료해야 할 분이 간염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간경변 중에서도 대상성 간경변이 있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데요. 비대상성 간경변은 간이 기능을 못 해가지고 간이 하는 일이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부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수가 차고 몸이 부을 수가 있죠.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액응고인자를 잘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성 혼수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냥 단순히 만성 C형 간염 상태인지 대상성 간경변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알아야만이 약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제 치료 기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이냐 간경변이냐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혈액학적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섬유화 스캔이라고 파이브로 스캔 검사를 이용을 해서 쉽고 정확하게 간염인지 간경변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탄성도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간경화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C형 간염을 치료하는 목적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C형 간염에 의한 질환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경화, 경우에 따라서 간암, 그리고 진행되면 비대상성 간경변, 이로 인한 C형 간염 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박멸함으로써 이러한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이 바로 C형 간염의 치료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항바이러스의 치료로 짧은 기간 동안에 부작용 없이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12주 또는 24주를 치료하게 되면 이러한 치료 목표에 쉽게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형 간염의 치료 대상은 예전에는 C형 간염 치료 우선 치료 대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C형 간염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성 간경변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거나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치료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C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그런 치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12주 또는 24주를 치료하게 되고 치료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완치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C형 간염의 치료 대상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하는 약제에 따라서 12주를 치료하기도 하고 24주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주를 치료하든 24주를 치료하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4주째 하는 혈액 검사인데 이때 혈액 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없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급속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치료 약제가 12주를 치료한다 또는 24주를 치료한다 했었을 때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검사를 치료 종료점에서의 검사라고 합니다. 치료 종료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고 그때부터 또다시 12주 후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그것을 C형 간염 완치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속 바이러스 반응, Sustained Virology Response에서 SVR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SVR 12주에 도달하면 C형 간염 완치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치료 전에 이분이 C형 간염 치료가 잘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많거나 비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이 있거나 유전자의 일형이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료가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은 항바이러스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유전자형 3형이 치료 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있거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이 약간 치료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에 따라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그 사람 몸에 있다면 그때는 치료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치료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에 성공할 사람들만 선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그러한 인자들이 지금은 예측 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약제를 DAA라고 하는데요. Direct Acting Antiviral, 그 앞자를 따서 DAA라고 합니다. 직접 바이러스 작용제입니다. 크게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생활사에 어떤 부위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약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약제 중에서 두 가지를 병합을 해가지고 C형 간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가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단일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C형 간염은 단일요법이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C형 간염 치료 약제들은 NS3/4 프로테이스 이니비터, NS3/4 단백 분해 효소 저해제하고 NS5A 저해제, NS5B 저해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여튼간 이러한 약제들 중에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